그리고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으려고 하는데, 이 페이지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어. 왜냐, 이 책이 나왔잖아. 우리 얼마 전에 이 책 읽었죠? 훌륭한 지금 책이죠. 읽고 있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또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상상과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당신이 만약 이 평화로운 요즘, 지금이 아닌 전쟁이 난무한 과거에 존재했다면,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뭐 태영님하고 같이 많이 대화 나누면 좋겠는데, 네. 태영님 혹시 이 책에서 큰 궤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전 뒤에를 다 못 읽었거든요. 오케이, 앞에만 음, 대충 얘기해보면, 네, 어쨌든 미국의 이상주의적인 정책과 네, 현실주의적인 정책, 이거 두 개가 네. 계속 부딪히는데, 이게, 이상주의가 뭐고 현실주의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쵸. 그래서 이상주의랑 네, 현실주의를 뭐, 거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상주의는 그냥 전 세계 다 같이 잘 살자. 네, 현실주의는, 아니, 그럴 순 없어. 우리나라, 음, 미국이죠? 미국 잘 살자.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비약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그렇죠. 일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지금 네, 트럼프 시대, 어쨌든 이 책의 이름은 트럼프 시대인데 트럼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음, 현실주의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바인 것 같고,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그럼 이상주의적인 시대 때는 뭐가 됐었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음, 한국전쟁, 뭐 그런 것, 뭐 그것도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반론이 많겠지만, 아무튼 음, 한국전쟁, 뭐 아니면 중동의 문제들, 뭐 전 세계에서 음, 일어나는 그런 인권이나 뭐 미국이 개입해서 해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음, 미국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정책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그냥 미국 입장에서 그냥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그걸 왜 음, 해줘야 돼? 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네, 뭐 제가 뭐 더 첨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에서 발을 좀 떼고 있는 음, 시기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막 우크라이나 팀만 또 들어주지 않고 러시아한테 우호적인 말들도 가끔 하고 있고 음, 일부는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포기하라고 막 요구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음, 그런 것도 있고 막 중국과 대만 문제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해 줄지 좀 의아하고 뭐 지금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에 막 폭격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 니네 없어도 우리는 뭐 잘 살 수 있어와 같은 상징적인 어떤 것을 뭔가 뭐 거의 폭력에 가까운 형태로 막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맞습니다. 많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그럼 뭐 아무튼 세계를 원래 떠받치던 미국이었는데 그걸 이제 그만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유라시아 질서 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약간 예측할 수 있죠. 음, 우리 역사책을 좀 읽어보면 알겠고, 이 책을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역사는 그냥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 자체예요, 사실. 음, 모든 게 다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이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는 평화로운 시기였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힘 아래에서. 근데 얘네가 빠지면 과연 유라시아가 어떻게 될까?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러시아가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중국과의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치려고 했었고 모든 게 힘의 논리란 말이죠. 여기 막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도덕이 작용할 수 있지 않고 오직 힘, 지정학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음, 굉장히 이런 위험한 세계 질서 상에서 비트코인이라 하는 것은 이런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화폐인 거죠.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 뭐 원화, 달러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떠한 가치적인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비트코인만은 어떠한 지정학적 변동, 뭐 정치적, 사회적 변동이 있어도 그 가치를 고유하게 유지한 채 어떤 거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그런 고위 인사도 비트코인을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인 자산이다. 뭐 달러를 뛰어넘을 거다. 그런 언급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또 그러니까 따로 해도, 네,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 제가 뒤를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비트코인과의 사실 연결되는 내용은 이라고 보긴 하나도 안 그렇고 나오죠. 하나도. 그냥 제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뭐 청나라가 네. 막 우리나라 침략하고 네. 이런 게 그냥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서 보고 아 옛날에 그랬구나 네. 그래 그러겠지 했는데 우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애들 봐봐 옛날 얘기 아니야 너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 너네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너 뭐 갖고 있을래 그렇죠. 원화 달러가 이제 뭐 우태민 교수님이 생각하신 답은 비트코인인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뭔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아, 뭐랄까. 음.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굉장히, 뭐, 나 갑자기 딴소리고. 그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 투기 자산으로 여길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흐름적인 맥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비트코인 막 초창기 영상에서도 막 과거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이 책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전문성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책 홍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태민 교수님 존경하고 책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음을 느낀 거를 표현드린 겁니다. 제가 네. 우리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뭐, 오늘 맥락은 여기까지고. 네. 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어,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사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지만, 아, 다음번엔 뭘 할 거냐, 모르겠어, 오늘. 이게 더 남아있긴 하고요. 내용이 더 많이 남아있나요? 많이까진 아니지만, 네. 아직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개 더 있다. 뭐, 그냥, 근데, 계속해서. 우리 비트코인 네. 세미나니까 그 얘기를 잠깐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 얘기를 잠깐 아, 하면, 가격 얘기. 왔다 다시 갔다 한번, 했잖아요, 최근에. 이거 뭐, 차트를 틀어놓고 해야 되나? 아니, 왜냐면 저희가 항상 한창 영상을 처음 올릴 때 네. 완전 전고점, 고점 갔거든요? 그쵸? 110K인가? 네. 와, 쉣. 그러고 갑자기 영상 올리면서 추락했어. 아, 거의 7만 찍었죠? 뭐 사실 7만 대를. 맞아요. 앞에 7자 찍었죠. 7자 또 찍고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또 최근에 다시 이제 한 9만 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기서.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는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오케이. 뭐 지금, 롱. 20배. 음, 오케이. 20배는 하지 마시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이게 큰 상승을 보였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몇 개 있을 테고, 뭐, 조만간 금리 발표가 또 있을 테고, 5월, 6월 달에 금리 발표에 따라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도 같고, 아무튼 저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제 흔들림은 있겠지만 곧 정고점을 도달하고 또 위로 치솟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드를 하시고 막 가격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잘 올라갑니다. 이제 가격 안 보고 현실을 열심히 사세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약간 그런 뭐 거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이제 막 회사에서 얘기하다가 가상화폐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네, 배분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근데 진짜 아직도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하면 그냥 뭐 네, 주식 뭐 예금 적금 뭐 이 정도 생각하지 가상화폐는 약간 좀 다른 계열로 보는 것 같달까? 아직 어, 근데 이제 뭐랄까 지금 진입한다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 홀드한 사람들은 홀드를 하겠지만 굉장히 괜찮죠. 어 물론 진입할 때 기간을 좀 나눠서 분할로 진입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음, 인식하지 못한 분들께 일단 조용히 저희 그 통합본 링크를 한번 주세요. 물론 아, 안 볼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아, 100명 중 1명은 구원을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그렇고, 음, 여기 저희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음, 비트코인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이런 음,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그걸 느끼고 그 가치를 알 수도 있는데 뭐 그들은 일단 그냥 열심히 일하고 다른 몰입점이 있으니까요. 아, 근데 또 들리는 거는 오직
들리고 그냥 주입받은 인식들이 코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들밖에 없으니 그렇게 인식할 밖에 없지 않나. 인간이라는 게. 음, 이거 관련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네. 인간의 어떤 확증 편향과 사고 체계에 대해서. 그쵸. 네. 그거는 이제 생관생으로. 할 얘기가 많네. 네. 이건 뭐, 제 네. 질문 하나 있는데, 저도 뭐 정구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렇게 다지고 갈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쭉 아, 개인적인 관점으로? 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내려가도 막 전 저점인 막 7, 앞에 73, 742, 요렇게까지는 또 안 갈 것 같은 느낌? 음, 네. 그게 그냥 왜 근거는 뭐냐고 하면은 그냥 음, 그거는 사실 멘탈이 전부다라는 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이 패턴을 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매달 음, 초에 하락했거든요. 지금 몇 달간 음, 되게 동일한 패턴으로 매달 초에 왜 하락하냐면 매달 초에 되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경제 이벤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음, 그런 때에 약간 리스크 오프를 한단 말이죠.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미개한 투자자들은 뭐 그냥 뭐 냅두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막 음, 기관이나 되게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이런 거대한 경제 이벤트에 앞서서 약간 리스크 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팔아둔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5월 초반에는 잠깐 좀 떨어질 수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 갈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부 현금화해두고 있고, 실제로 어제 또 경제 이벤트인 뭐 GDP랑 PC 같은 게 나왔었고, 그때 잠깐 훅 떨어지더라고요. 뭐 음. 93까지, 지금 95 정도 되는데, 90구나. 뭐, 그래서, 뭐, 네, 그런 건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선물로 사서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5년, 10년 냅두면 진짜 꿈을 이룰 수도 있지 않나.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거. 네, 어,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그 같은 생각인데, 네, 그런 거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좀 투자 권유 같아서 그렇긴 한데, 업비트 사용법 이런 거. 아, 그런 바이낸스 거. 사용법. 왜냐면 저도 네, 수현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도 꽤 젊은 편이고, 저는 이 기기 잘 다루거든요. 네, 어플이나 이런 거. 근데도 네.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 어, 막 UI가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닌데, 되게 음. 생소하고 어려운 느낌. 사실 이미 그거는 유튜브에 많이 있긴 하지만, 아, 뭐, 그쵸. 우리가 또 찍어도 되긴 하죠. 맞습니다. 막 디테일한 건 또 없기도 하니까. 네, 왜냐면 그냥 제가 음, 생각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영상을 찍고 이러는 건 뭐 우리의 유익도 있겠지만 네, 결국 저는 우리가 먼저 도움을 줘야 우리도 유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영상을 보고 분명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제 어쩌라고 음, 를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찍을 음, 게 많네요, 참. 네. 그거 말씀하셔서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내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플러스 비트코인 개수는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난 비트코인을 어떻게 갖고 있어. 근데 이렇게 걸어 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산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근데 비트코인의 개수는 막 늘려나갈 수 있어,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오, 너무 혹시 너무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두 개 정도 떠오르는데 이게 의도한 답변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네. 쇼 치면 가능하지 않나. 오케이. 숏을 치면 가능한데, 숏을 치면, 숏을 보통 치면 상승했을 경우에 아, 태영님의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맞죠? 그쵸.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자산이 완전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어, 않고, 그냥 내리지도 않고, 자산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로, 네. 그냥 비트코인 개수만 약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어떤 조작을 하면. 그거를 방금 음,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법을 말씀하셔가지고 음,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거의 어떤 끝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끝판은 아니지만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합니다. 음. 1억 원어치 샀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그 현물을 그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음.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돈으로 쓰는 거죠. 비트코인을 네, 하나의 네, 돈으로 네. 써가지고 또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억 원어치 현물을 구입한 다음에 그 현물을 담보로 선물 숏에 1배를 베팅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나는 일단 현물 1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그냥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나는 돈을 버는 거야. 맞죠? 네. 근데 내가 숏으로 1배를 쳐놨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나는 돈을 잃죠. 맞죠? 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잃음과 동시에 돈을 얻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음. 내 자산은 항상 동일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항상 가만히 있는데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아, 네. 근데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숏을 쳐놓은 게 있으니까 비트코인 개수는 계속 올라가.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주거든요. 음. 만약 내가 이겼을 경우, 맞췄을 경우.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네. 유효한 전략이에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유효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락장 같은 데서 쓸 수 있어요. 어. 하락장에서 나는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또 다 팔고 싶진 않아. 뭐 팔고 싶진 않아. 그냥 그러면 1배 숏을 때려 놓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번 돈은 그대로 유지하고 할 수 있고 자산이 계속 유지될 테니까. 근데 하락장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막 떨어져. 떨어지면 난 숏에서 맞춘 거니까 내 비트코인 개수는 늘어나. 그것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상승할 때 나는 더 많은 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왜냐면 난 비트코인을 원래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숏으로 1.5개까지 막 생성이 됐고 나중에 비트코인 개수가 가격을 회복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오. 거창하게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많이 알면. 네. 재밌네요. 예. 네. 디테일한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수수료도 있고 그렇죠. 펀딩이라 하죠. 수수료가 그렇죠. 근데 그거랑 보통 숏은 오히려 받기 때문에 돈을 오히려 벌 수도 있죠. 펀딩 피를. 그리고 이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그 내가 오르면 먹는 건 오케이. 근데 내렸을 때도 이게 1대1로 뭐라 하죠? 해칭이 되는 건가? 실제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그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어려워서. 네. 그럼 뭐 나중에 또 이야기 하시죠. 아, 네. 음. 재밌네요. 오케이. 그러면 네, 이진하도록 하고. 바로 걸러 가겠습니다. 네.